얘네를 만들어 줄 때 그거였잖아요. 조인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였는데 주문 테이블이 오더 뭐야 이렇게 저기 와서 자 오더 테이블 안에는 오더랑 그 다음에 멤버 하나 더 뭐죠? 프로덕트 물품 이렇게 테이블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디 여기에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오더에는 이 두 개의 아이디가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의 아이디도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아이디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나중에 그럼 조인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면 된다는 거죠. 조인 여기도 조인 얘네가 F키가 되겠죠. 포리언 키. 참고로 이 친구들은 다 PK인데 관계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칼럼들은 뭐 각각 우리가 생각해서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줘 봅시다. XAMPP로 MySQL 키시고 그런 다음에 MySQL 요그로 들어오시고 분리해보죠. 자, create 테이블이겠고 t order 이렇게 해봅시다. t order 이렇게 되고 id 꼭 필요했고 요거는 int에 unsigned non-null unique primary key 하나 넣어주면 되고 auto increment 그리고 뒤에 필요한 게 오더에는 그 멤버 아이디 멤버가 아니었죠. 제가 지금 멤버가 워낙 익숙해서 그랬는데 이게 유저였네요. 여기서 유저라고 조금 다시 키를 잡아주세요. 자, 유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여기 유저 아이디 이것도 int란 말이죠. unsigned 여야 하죠. 뭐 근데 안 넣어줘도 어차피 다른 데이터가 들어올 리는 없고 그 다음에 비면 안 된다. 난널 정도만 넣어줍시다. 프로덕트 아이디입니다. 이것도 int고요. unsigned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난널이 더 중요해요. unsigned는 뭐 양수 음수인데 음수가 혹여나 들어와도 저장을 일단은 해도 괜찮죠. 이상한 데이터로 우리가 나중에 처리만 해주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t오더 했으면 이제 유저가 필요했겠고 얘한테 필요한 것도 id부터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그 테이블에서 와야 되는 거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유즈가 안 눌려서 그래요. 유즈 한번 눌러주시면은 나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서 뽑아 쓰자고요. 유저 지금 아이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유저 네임, 어드레스까지가 이 유저 테이블에 있어야 되겠네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 똑같이 좀 빼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쇼핑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각각 칼럼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떤 쿼리를 쓰면 알 수가 있었죠? 우리 이 테이블을 나누고자 하고 있어요. 오더는 일단은 만들었는데 유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에 대한 정보가 따로 지금 여기 빠지고 있는데 이 칼럼들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칼럼의 데이터 타입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미 있잖아요. 얘들의 데이터 타입 알려면 뭐 누르면 돼요? 디스크라이브 기억나세요? 디스크라이브를 티쇼핑을 열어보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유저 아이디가 뭐냐면 차 30으로 했네요.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낱널, 예. 널이 안 되잖아요. 그 낱널이죠. 보니까 똑같네 하는 거면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네임도 차 이렇게 들어가고 어드레스가 50이다. 그럼 차이가 있네요. 피네임 이건 나머지고 마지막에 이거 쉼표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오케이. 지금 이거 했나요? 실행을 아까 안 했죠? 유저도 실행 한번 해주고 석세스 잘 떴어요. 그 다음에 또 create table 이제 프로덕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이디는 똑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pname 그리고 price를 갖고 있으면은 잘 분리가 될 텐데 여기 있는 것의 데이터도 지금 밑에 보시면서 작성을 해 보시면 돼요. price는 int네요. int에 난 여기 int하고 그 5라고 적혀 있는데 int에서도 뒤에 가리키는 5가 그 5자릿수라는 것을 의미는 합니다만 그냥 int라고 작성하셔도 무방해요. 예전에 컴퓨터의 사양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워낙 좋아졌어요. int 써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요거 실행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셀렉트로 체크해 봅시다. 우선은 TU 오더부터 했던 것 같은데 T 유저 그 다음에 T 프로덕트 넣으면 칼럼들만 그냥 우선 확인하는 거죠. 칼럼 대강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그림에서 칼럼까지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T 그 쇼핑에 있는 데이터들을 얘네들한테 맞게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디를 다 오토 인크리먼트 했으니까 인서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T 유저 한번 생각해서 인서트를 해보면 아이디 빼고 얘네 다 들어가면 되는데 요거 유저 아이디는 쇼핑에 뭐 있었죠? 자, 유저 1 유저 패스워드는 패스1 유저 네임은 손흥민 어드레스는 런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하나를 인서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유저 테이블에 한 행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회원에 대한 테이블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이와 같은 거 이해되시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죠? 예. 근데 요거는 이해만 하시고 갖다가 씁시다.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차근히 잘 따라오셨으니까 시간을 좀 단축을 합시다. 자, 쇼핑 분리 SQL 드렸고요. 이거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은 되고 이거 전체 실행 31 석세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셀렉트로 T 오더 T 유저 T 프로덕트 뽑아보세요. 실행만 잘 시키시면 됩니다. 요거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T 유저는 6명 있고 T 프로덕트는 8개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거 실행하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이 그림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랑 조금 다른 게 이런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격까지만 하자고요. 이게 다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문제 있죠.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예요. 요 쇼핑몰 TV 연습 문제. 그러니까 분리하기 이미지 저번 시간에 있던 부분을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좀 몇 개 돼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똑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여기 저번 시간 시점에서는 이제 조인을 몰랐던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 풀어보고 그룹 바이도 막 써보면서 익혔죠. 그러면서 이제 조인을 배우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제는 이 연습 문제 똑같은 거를 불리한 테이블에서 뽑아보시는 겁니다. 그룹 바이 쓰셔야 될 거고요. 지금 배우신 걸 다 써보세요. 이 테이블이 분리된 것만으로 해도 벌써 쿼리들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개수를 구하려고 우리가 주문 개수는 오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손흥민이 이 오더의 테이블 중에서 어디에 있어요? 유저 넘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손흥민이 유저 넘버 몇 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유저 테이블에 있어요. 그죠? 1번이 손흥민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유저의 1번이 오더에서 보시면은 몇 개 돼요. 1, 1, 1 이렇게. 이게 손흥민이에요. 1번. 근데 나는 이 테이블에서 손흥민이라는 정보가 이 테이블에는 없단 말이에요. 정보만 있지 데이터만 있고 내가 손흥민의 주문 테이블을 찾으려면은 T 유저 테이블에서 손흥민의 번호를 찾고 그 번호 갖고 T 오더 테이블 가서 몇 번인지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몇 번 나오는지 지금 연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드로 일일이 가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유저 이렇게 찾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서 내가 손흥민이 1번이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더로 가요. 오더 가서 유저 넘버라고 하는 이 칼럼에 1번이 몇 번 나왔지 세면 되는 거죠. 그게 손흥민의 주문 개수예요. 이거 이렇게 찾으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조인을 해보라는 거네요. 그래서 뭐부터 조인을 해볼까요? 기준이 오더니까 T 오더부터 작성해보죠.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보여드릴게요. 순서 왜 순서에 대한 거. 자, on을 하시면 되는데 이 on이 중요한 건데 우리 얼라이어스 보통 쓰다 그랬죠. 얼라이어스 써서 T 오더에 유저 넘버랑 그 다음에 유저의 아이디랑 이렇게 합쳐줄 거예요. 자, 조인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요. 이 유저 아이디 테이블과 유저에 있는 아이디가 합쳐지고 나니 그 정보, 손흥민이라고 하는 정보가 보기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T 오더를 먼저 쓰면은 T 오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저가 나오고요. 만약에 반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지금 이 문법으로는 의미가 있진 않아요. 순서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from이랑 join을 먼저 뭘 쓰느냐, 여기다 뭘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다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join이 됐잖아요. join 되고 났으니까 나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그 오더에 내가 손흥민을 찾고 싶은데 손흥민이 이렇게 찾아져요? where 나 이름 찾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티오더에서 주문번호에서 손흥민만 찾으면 되는데 주문번호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얘는 유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인을 해보니까 이 조인한 테이블에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네임에 손흥민을 찾아보시면은 손흥민만 나오게끔 내가 걸러낼 수 있고요. 개수를 구하면은 이게 곧 주문 개수예요. count all 하면은 된다는 거죠. 3개라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셀렉트해서 내가 원하는 칼럼만 뺄 수 있죠. 이런 식의 그 프리로 비슷할 거거든요. 뒤에 것도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친구가 이게 안 된다는 거, 얘가 포인트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죠. 조인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뒤에 것도 좀 풀어보세요. 자, 2번. 자, 손흥민이 산 상품을 구하려면 손흥민은 어디, 아까 손흥민이 상품을 샀다는 정보는 오더 테이블에 있어요. 그런데 오더 테이블에는 아이디만 있으니까 손흥민이 오더에서 손흥민이 누구인지 그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유저 테이블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는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지금 T가 붙어야 되죠. T였나봐. 그래서 결론은 3개를 다 조인해줘야 된다 이고요. 그러면은 조인할 때 이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그림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더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인을 해야 돼요. 회원 아이디랑 유저의 아이디, 그 다음에 상품의 번호랑 이 상품 테이블의 번호랑, 그러면 T 오더 O 하고 조인을 거시는데 T 유저랑 해요. U. 여기서 두 개를 합치는 거는 오더에 무슨 데이터랑 합쳐야 되냐면은 하고 보셔야 되죠. 오더에 뭐 있었지? 했을 때 여기 유저 넘버라고 하는 저 친구잖아요. 얘가 유저의 아이디랑 겹쳐야 되고요. 또 조인 하시고 T 프로덕트를 이렇게 넣어보자 해서 얘는 P예요. 온 했을 때 오더에 프로덕트 넘버랑 합쳐야죠. PID. 여기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셀렉트 하면은 이 유저 아이디랑 여기 아이디 멤버 아니 유저에 대한 아이디랑 합쳐졌고 이 프로덕트 아이디랑은 여기 있는 이
프로덕트 테이블의 아이디랑 합쳐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조인이 된 거죠. 네. 첫 번째 오에 보면 유저 넘버에 오가 대문자인데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첫 번째 어디요? 방금 밑줄 그으신데 보면 유저 넘버에 오네. 대문자대로 나오는데 네. 사실은 지금 SQL에서 소대문자는 있잖아요. 처리를 해줘요. 네. 그래서 대문자랑 소문자가 굳이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게 두 개가 다 있지 않으면 내가 그러니까 요것만 있대요. 이거 없고 이것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찾긴 해요. 네, 그거는 구분해줘서 우리 참고로 자격증 SQLD에서는 쓰는 게 안 나오는구나. 정척이 실기에 쓸 때 내가 SQL문을 써야 되는 문제 간혹 나오는데요. 이거 구분 안 하고 써도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5로 맞춰주시면 되고, 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제 하시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하면은 뭔가 데이터가 줄었다. 근데 됐다. 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요,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설계가 이렇게 어떻군 저떻군 얘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프로덕트의 아이디하고 지금 오더의 아이디가 잘 조인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8까지만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대응이 되죠. 1, 2, 3, 4부터 8까지. 근데 이런 조인은 지금 해석을 해보실 때 문제가 생기는데 뭡니까? 주문을 한 어떤 순서이자 번호예요. 그 주문 순서와 물품의 목록인 건데 이 두 개는 연관이 안 되죠? 의미가 없죠. 예. 근데 그런 거 몰라요. 컴퓨터는 하란 대로 하는 거고요. 숫자를 엮어주면 숫자끼리 잘 대응을 시켜줘요. 내가 만약에 프라이스를 넣어요. 그러면은 못 찾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랑 오더의 아이디 중에 1000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 만들어줘 볼게요. 프로덕트에 지금 프라이스에 9,000 하나 있죠? 제가 뭐지? 오더에 아이디에다가 9,000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더에는요 이상하게 9,000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프라이스라는 게 엮으면 9,000이지 않았어요? RD요? 여기 9,000 여기 9,000 오더의 아이디랑 그 다음에 P의 프라이스가 안 엮이네. 중간 거 빼볼까? 엮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지금 두 개 엮으면서 뭐 공통점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엮인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 이상하잖아요. 지금 가격이랑 주문 순서 9,000번 주문이랑 티셔츠 9,000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엮을 수가 있는데 온절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프라이스가 아니라 아이디인 거고 오더에서도 엮어줘야 될 그 칼럼은 프로덕트 넘버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잘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손흥민이 산 상품을 구해봅시다. 금방 구해요. 자, 손흥민은 where 유저네임은 손흥민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하면 이만큼 나와요. 여기에 지금 P네임 있잖아요. 여기 정보. 운동화, 코트. 근데 나 운동화랑 코트는 중복된 건데 중복 없애는 게 셀렉트 디스팅트였잖아요. 디스팅트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게 디스팅트가 그 중복이 사라졌는데 지금 안 사라지죠. 왜냐면은 전체로 봐서 그래요. 이 전체 행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칼럼부터 끝까지를 봤을 때는 완전히 동일한데 얘가 달라요. 아이디가. 이 두 개는 다른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디스팅트가 안 먹혀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조금 더 해줘 볼까요? 유저네임이랑 P네임. 그러면 디스팅트가 없을 때는 3개가 나오지만 디스팅트를 넣으면은 2개로 이제 줄어요. 이만큼만 가지고 왔을 때 테이블에서는 중복된 데이터로 인식을 한 거죠. 전체에서는 그 아이디 때문에 다른 데이터로 인식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인하니까 되게 복잡해진 것 같은데 쿼리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훨씬 좋아진 거예요. 더 빨라지고 안전하고 등등. 해보죠. 자, 스커트를 산 사람. 스커트를 산 사람을 알려면은 이 테이블에 오더 테이블에 다 정보가 있어요. 근데 오더 테이블에 대해서 유저 넘버도 알아야 되고 프로덕트 넘버도 알아야 되니 이 T 오더부터 해서 유저까지 그 다음에 프로덕트까지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친 조인 쿼리를 실행을 해 봅시다. 이 친구죠? 조인온 해서 그러면은 스커트를 산 사람은 내가 웨어로 지금 P네임을 스커트로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 갖고 왔으니까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칼럼만 바꿔주면 되겠죠. 스커트를 산 그 유저 네임이랑 그 다음에 확인차 P네임까지 뽑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송혜교란 말이에요. 두 개가 겹치네요. 디스팅트를 넣어서 깔끔하게 봅시다. 이러면 누가 샀구나 알 수 있는 게 되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쓴 게 결국에 필요한 게 계속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3개의 테이블이 다 필요해요.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도 이게 다 필요해요. 왜냐면은 프로덕트 쪽에 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소지섭이 사용했다는 거는 또 오더에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고 여기서 또 웨어로 유저네임을 찾아주면은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연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5번 먼저 풀어보실 때 이제 썸 해가지고 푸셨을 거예요. 썸 프라이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썸 프라이스 13만원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잘 나오고요. 이 친구를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얘를 좀 풀어서 써봅시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각 사람별로 주문한 수를 알아야 하겠네요. 그러면은 각 사람별로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그룹 바이 하는 거였어요. 얘는
그룹핑 하는 거라서 그룹 바이를 써주시면 돼요. 이 전체를 뽑았던 쿼리에서요. 그룹 바이 하는데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별로니까 이 사람이 요거잖아요. 유저네임. 그래서 유저네임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네가 한 개씩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이것들이 겹친 거였어요. 그죠? 겹친 거를 카운트 시키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카운트가 각 사람별로 겹친 데이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게 곧 주문 개수라는 거죠. 오더 테이블 기준으로 지금 이제 아이디를 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테이블에서의 아이디는 이게 오더 아이디죠. 나머지 유저 테이블이랑 프로덕트 테이블에 나온 아이디들은 사실 보시면 제각각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맞춰야 되는 그 칼럼이 지금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디들은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엮을 때, 조인할 때만 필요했던 놈들이고 이 테이블을 통으로 볼 때의 아이디는 오더에 대한 거고 지금 주문에 대한 거를 계속 기준 삼아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셀렉트 카운트를 하시는 것의 의미가 카운트가 곧 주문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소화를 해주세요. 자, 주문 개수가 이렇게 구해지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세세하게 보자고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유저네임이죠.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겠네요. 뽑아보시면은 나오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면은 오더바이죠. 오더바이 카운트 5를 한 것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라 라고 하면은 맨 위로 올라오는 애가 가장 많이 주문한 걸 테고 우리 리미트 1 정도 주시면은 이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집계함수에 대한 거랑 이제 이번 시간에 그것들이 쇼핑몰 쪽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례들을 이제 실습해 봤는데요. 이것들 되게 중요해요. 많이 쓰실 거예요. 엄청 실전적인 쿼리들이고요. 잘 그 복습하셔가지고 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문 개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결국 주문 개수에 대한 자 여기 이만큼 보셨을 때 여기서 제일 큰 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문 개수 제일 큰 값? 그러면은 나는 이 주문한 개수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러나네요. 그룹 펑션 에러예요. 우선은 얘만큼 가고 안 되네요. 맥스를 사용해가지고 저 많은 거를 내가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함수를 이렇게 겹쳤을 때 알아서 좀 해줬으면 했는데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count all은 함수의 결과를 그냥 내주는 거고 max는 그거 max에 여기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max에도 칼럼을 넣는 건데 자, 일단 되는 거부터 한번 프라이스 같은 거 넣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룹별로 각 사람이 산 가장 큰 물품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쿼리가 될 텐데 주문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내가 맥스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가 겹쳐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산이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오더바이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카운트 연산을 한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맥스의 연산을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산의 연산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서브 쿼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자, 요 맥스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count all인데 이거 이렇게 그 괄호 맥스의 괄호를 내가 좀 늘려볼게요. 그래서 select count all을 해서 이거 싹 다 넣으면 돼요. count all from user. 자, 이만큼의 딱 쿼리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뭐였죠? 이게 그 주문한 개수였잖아요. 사람별로. 저는 이 칼럼을에 대해서 맥스를 할 거예요. 얘가 뭐가 나올까요? 이만큼만 하고 해보고 싶은데 잠깐만 이거 좀 지워보고 신텍스 에러 마리아DB에서 유저 기어가 이게 안 되더라. 맥스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 이걸 써줬던가. 셀렉트에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조금 다른 개념이구나. 바꿔봅시다. 여기 프롬에다가 써줍니다. 프롬에다가 써주시고 일단은 all 해보면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는 한번 해봅시다. 나오죠.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조금 더 합시다. 지금 프롬 절에 제가 셀렉트라고 해가지고 괄호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보기 편하게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저는 얘를 프롬에 넣었어요.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테이블을. select from 뭐 했을 때 뭐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from 안에 하나의 표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 대신에 낸 거죠. 그러면은 이 카운트에 대한 것이 표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max를 할 건데 지금 이름이 없어서 아마 안 될 거라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주문 개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는 equal이가 6퀄이고요. 여기다가 저는 주문 개수 칼럼을 낼 거예요. 주문 개수 칼럼 max 이러면 3이 나와요. 얘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냥 무턱대고 max
바로 지금 뒤에 써놨네. 요렇게 뭔가 이중으로 막 함수에 함수를 넣는 것은 안 된다예요. 그죠?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카운트 한 것을 구해요. 이거 정확하게 구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연산, 그러니까 맥스 같은 함수를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서브 쿼리의 개념이 들어와야지 가능해요.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 안에 쿼리라는 의미예요. 쿼리 내 쿼리. 이렇게 프롬 안에 써볼 수가 있어요. 여기 as를 만약에 안 쓰면 이게 문법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 쿼리에 대한 얼라이어스는 제가 마지막에 쓴 as a는 그냥 문법 때문에 쓴 거예요.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올 거면 이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도 일단은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